안녕하세요. 저는 남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보호종료 자립청년 김준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초 위탁가정에서 자립하여 현재는 거주지 인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보호종료 이후 모든 것을 혼자 준비해야 한다는 상황에 매우 힘들었는데요. 특히 보호종료 이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립정착금이나 자립수당, 통장을 개설하는 방법 등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저와 같이 자립 연령이 되어 자립을 준비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지갑 트레이닝센터에서 보호종료 청년들을 위한 금융 분야 자문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재 센터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보호종료 청년을 만나 금융 분야의 궁금한 점과 해결책을 직접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갖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러지 못한 점 너무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이렇게 좀 궁금한 점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준혁 학생이 금융에 대한 궁금한 점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볼 보호종료 청년 분들께서도 이렇게 궁금한 어떤 그런 질문들을 이렇게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제가 처음 자립을 하게 되었을 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원금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신청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네, 크게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아동복지시설 또는 이제 위탁가정에서 만기 퇴소 시에 보다 이제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착금으로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평균 이제 500만 원 지원금을 받는 자립 정착금입니다. 그래서 이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자립 정착금 사용 계획서를 좀 이제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작성을 해서 이제 시설을 통해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접수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한 이후에 이제 확인 그리고 심사가 이제 진행되고요. 그 이후에 이 과정이 종료되면은 이제 신청인 본인의 명의로서 이제 통장으로 이제 입금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아동복지시설 혹은 위탁가정에서 2년 이내 연속하여 그 다음에 보호를 받은 후 만 18세가 넘어 종료된 지 이제 3년 이내라면 최대 3년간 매달 3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받는 이제 자립수당입니다. 이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해야 하며 보호 종료 예정인 청소년의 경우 보호 종료 30일 전부터 미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립정착금을 수령하고 신청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막상 자립정착금을 수령하고 나면 어디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할지 그게 궁금한데요. 어떤 식으로 돈을 사용해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갑자기 이제 좀 많은 돈이 이제 생기거나 하면은 그가 이제 너무 사고 싶거나 아니면은 좀 너무 하고 싶었던 일들을 좀 해야지라고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나의 어떤 이런 욕구를 좀 실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립 정착금은 주 용도로 우선 사용하기를 좀 권장합니다. 그래서 그 주 용도가 이제 뭐냐라고 했을 때에는 주거 안정을 위한 이제 종잣돈이자 그리고 이제 불특정한 미래를 위한 비상금이며 자립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생활비입니다. 그렇게 나의 욕구와 그다음에 안정적인 자립의 균형을 좀 이루어 나가는 방향에 이제 돈 사용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조언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돈을 잘 관리하려면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좋은 조건의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보호종료 청년들이 가입하면 좋은 금융상품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통장 어떻게 만드느냐? 바로 이제 뭐 비대면이나 아니면 대면으로서 좀 만들 수가 있죠. 하지만 요즘 통장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금융 사기나 어떤 이런 내용들 때문에 굉장히 통장 만드는 게 까다로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장을 개설할 때는 필요한 어떤 그런 증빙 서류 등이 좀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은 급여 통장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재직 증명서와 같은 이런 서류가 좀 필요하죠. 그리고 또한 이제 금융 상품을 선택할 때는 나의 생애 주기별의 어떤 목적에 맞는 상품을 가입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호 종료 청년들이 가입하면 좋은 이제 금융 상품으로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주거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는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의 특징은요. 금리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3.3%의 우대금리와
그다음에 이제 비과세와 그다음에 소득공제 등의 혜택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청년 희망 키움 통장인데요. 이거는 이제 일하는 생계 급여 수급 청년의 어떤 그 탈수급 및 자립을 향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장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본인 소득에 비례해서 얼마만큼의 어떤 그 비율의 돈을 공제해주는 상품입니다. 또한 본인 저축액의 1대 3으로 이제 매칭을 해주는 청년 저축 계좌라는 게 있는데요. 이는 매월 10만 원씩 이제 3년간 저축하면은 360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에 1,080만 원을 추가해서 총 1,440만 원 플러스 이자까지 이제 받을 수 있는 통장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 또 인천에는 이제 드림포 청년 통장이라는 내용도 있으니 이 내용 한번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어떤 자산 형성 프로그램은 이제 가입 시 이게 특징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중복 참여가 불가능하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요건 이제 생애에 한 번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가 명확하게 파악하고 잘 아신 다음에 이 내용이 나한테 가장 맞는, 잘 맞는 상품으로서의 그 지점들을 이제 선택하는 게 중요하죠. 보다 좀 자세한 내용은요, 온라인 청년센터라는 곳에서 내용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야, 정말 좋은 혜택이네요. 보호종료 청년뿐만 아니라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분들에게 선생님께서 추천하시는 목돈 관리와 자산 관리 노하우나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돈 관리, 재무 관리의 시작은 바로 생애 설계부터입니다. 생애 설계란 내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시기적으로 구체화하는 걸 이야기를 해요. 이를 통해서 나의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저축계획 수립과 돈이 부족한 시기를 이제 지켜보고 이를 준비를 하는 대출 계획 등을 수립하는 것이죠. 특히나 이제 보호 종료 청년은 CDA 통장 그리고 정착 자립금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명확한 생애 설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이런 돈들은요, 좀 흐지부지 좀 이렇게 사라질 수 있는 확률이 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생애 계획에 맞는 어떤 돈의 이름표를 달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좀 돕는 가장 좋은 도구를 우리가 가계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계부는요, 단순히 좀 지출을 적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생애계를 세워보고 그다음 이에 따른 목표와 그 다음에 삶의 다양한 이벤트들을 좀 대비한 예산 수립을 하고 이를 목적별 통장인 통장 쪼개기라는 사용 방법을 통해서 시스템화해 나가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섣부르게 우리가 좀 투자를 해서 자산을 소진하기보다는 우선은 좀 안전하고 좀 확실한 자산 형성 프로그램들을 이용한 어떤 그런 자산 형성을 좀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은 금융사기 예방법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사회적으로 보이스피싱을 이용한 피해 사례가 계속 늘고 있는데 날이 갈수록 수법은 교묘해지고 피해자들도 많이 생겨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이러한 금융 취약계층들이 보이스피싱을 이용한 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네, 지금 어떤 이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좀 메신저를 이용한 메신저 피싱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통한 이런 악성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스미싱 등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있는데 이러한 전자금융 사기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심하고 또 확인을 해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전화로 만약에 돈을 운운한다든지 어떤 뭐 신용 등급을 이야기를 한다든지 하게 됐을 때는요, 일단 이거를 의심부터 하고 전화를 끊은 다음에 그 발신인의 신원과 사실을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대상자의 의심과 그 다음에 어떤 본인의 위치 추적 등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막 겁을 주면서 전화를 계속 못 끊게 하는 게 이 보이스피싱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어떠한 이유를 대서라도 전화를 끊으셔야 하는 게 필요하고요. 특히나 어떤 검찰이나 경찰 등과 같은 정부기관을 사칭을 하는 경우에는요, 이 번호도 조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전화 훼손을 가로채서 대신 전화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내 전화를 받은 내 전화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 제3의 전화기로서 이거를 꼭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스미싱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또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금융 정보는 이제 컴퓨터나 이제 메시지 아니 또는 이제 휴대폰에 보관하기보다는 따로 이제 오프라인으로서 잘 기억에 남는 장소에다가 이거를 기록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네, 특히 보호 종료 청년은 CDA 통장과 정착자립금 등으로 인한 기초 자산과 그리고
추가적인 어떤 이 금융 이해도가 좀 다소 낮다라는 특성을 직접적으로 노리고 접근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좀 경각심을 가지고 이를 좀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저는 저녁에만 일을 하고 있고 낮에는 제 적성과 맞는 일을 찾기 위해 자기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제 적성과 관련된 일을 찾기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업 제도들이 있을까요? 네, 취업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청년의 좀 취업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이고 적합한 기업이나 아니면은 직무 탐색 등의 어떤 취업 준비가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량 개발 계획 등을 좀 수립하는 청년 취업 역량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으로는 워크넷, 그리고 오프라인으로는 해당 지역 고용센터에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또한 이러한 정보 외에 취업 준비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해서 최대 300만 원을 지원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취업을 성공을 했을 시에 이제 50만 원이라는 또 어떤 취업 성공 수당에 대한 내용들도 지원을 하는데요. 단 이 6개월 전액 요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 꼭 이제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의 홈페이지에서 이제 가능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아까 설명드렸던 어떤 그 자립수당과는 이게 중복수급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좀 이거를 잘 이용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또한 이와 비슷하게 구직자에게 어떤 그 훈련비를, 비용을 좀 지원해서 직무 능력 교육을 좀 받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내일 배움 카드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들어가는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성패라고 하는 바로 그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는 이제 진로 아니면 경로 설정, 그리고 의욕 능력 증진, 그다음에 집중 취업 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취업 시에 취업 성공 수당도 지급을 한다는 특징이 있으니까요. 이 내용들을 좀 잘 알고 그다음에 나에게 가장 좀 맞는 것들을 선택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위 프로그램들은요, 주의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바로 좀 그 어떤 중복 참여가 좀 불가능하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이 내용들을 다 잘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의 상황에 맞게끔 가장 좋은 어떤 내용들로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자세한 정보는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여러분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김준혁 학생과 이렇게 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김준혁 학생은 오늘 어떠셨어요? 예, 저도 그동안 몰랐던 이야기 아니면 제가 알고서도 하지 못했던 것들 또 도움이 되는 제도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것 같고 우리 자립을 준비하는 보호종료 청년들에게도 되게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6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여러분들의 금융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해결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자, 인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